요즘에는 작업 환경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변화된 시대입니다. 현장에서는 아직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런 지시적인 안전관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그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그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좀 안전 정책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사실 안전토크 시간에 명장님을 모신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정훈 명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분 오늘 포항에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명장님이 나오신 건 진짜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간략하게 예. 뭐 입고 계신 유니폼이 많은 걸 얘기해 줍니다만 네.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저는 안전 분야에서 최초로 포스코 안전명장에 선정된 서정훈 명장입니다. 저는 1990년에 입사해서 올해 햇수로 34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15년부터 유해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에서 어떤 그런 물질이 누출돼서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는 PSM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PSM 업무요? 네네. PSM 업무라는 거는 이따가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사실 뭐 명장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대한민국 명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제과 제빵 명장도 있고 네. 나전칠기 명장도 아. 있고 그런 거랑 좀 다른 건 거죠. 네, 다른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포스코 명장 제도인 네,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동안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포스코 명장이라는 건 주로 조업, 뭐 정비 부문 이런 데서 네. 나왔었는데 안전부서 선정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이 포스코 명장 제도도 한번 소개해 주시고 네. 또 선정되셨을 때 많이 기쁘셨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소감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포스코 명장제도는 먼저 1975년도에 포스코가 6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75년부터 현장 기술 인력 우대를 위해서 네. 기성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2015년부터 명장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명장제도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현장 직원을 네. 예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 기술을 도야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많이 양성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해온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요즘에는 안전이 그 기업의 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가 되었거든요. 이러한 시기에 제가 최초로 안전 분야의 명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포스코는 뭐 포항에 있기도 하지만 업무를 자세히는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예. 그래도 포스코라 그러면 떠오르는 게 예. 약간 24시간 꺼지지 않는 용광로 뭐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또 그게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안전사고가 많을 수 있고 또 있으면 대형으로 사고가 예, 날 수도 맞습니다.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 이제 거기서 계신 안전방재그룹 과장님이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분이실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와 관련돼서 이제 어려운 네. 용어들이 많으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PSM 업무를 비롯해서 정확하게 하시는 일이 어떤 업무고 어떻게 좀 위험해서 이 명장이라는 제도가 또 빛을 발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먼저 PSM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의 약자로 프로세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공정 안전 관리라고 합니다. 네. 흔히들 뭐 교통 안전이나 일반 산업 안전 관리처럼 안전 관리 분야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공정이란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그렇겠죠.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동작하는 여러의 설비의 군을 네네.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작동되는 네. 설비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공정에서는 여러 가지 유해위험 물질들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런 유해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에서 그런 물질이 누출이 되면 사람이 중독이 되거나 화재 폭발로 이어지는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 근로자뿐 아니고 인근 지역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크나큰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네. 그런 것을 중대 산업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대 산업사고. 예, 네. 그러한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그것을 PSM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공정안전관리 PSM은 일반 산업안전관리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네. 일반 산업안전관리 분야에 속하는 고소 작업이나 중량물 작업 같은 것들은 이렇게 작업을 눈으로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그 작업에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또 이거를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지가 좀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비하기도 조금은 예, 그렇습니다. 수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반면에 공장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취급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이나 해당 설비의 전기 기계적인 동작 원리, 동작 순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설비에서의 잠재 위험이나 안전 대책들을 충분히 수립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수준이 높은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네. 그런 전문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진짜 전문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눈에 네.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미리 예. 대비하고 예방할 줄 아는 예, 그런 맞습니다. 전문성.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셨는데 네. 이게 제가 PSM 제도를 조금 보다 보니까 이제 공정안전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도입된 지가 생각보다 꽤 오래됐더라고요. 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한 28년 전인 1996년부터 법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네, 1996년. 근데 이게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네. 강화되는 데는 또 어떤 실질적인 계기들이 있었을까요? 예,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6, 70년대에 중화학공업이 발전하고 그 발전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이제 화학 사고도 많이 발생을 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PSM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그래서 상당한 이제 효과를 거두었는데 기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좀 완화가 되기도 했다가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정안전 관리로 정착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2012년에 구미에서 불산 누출이라고 하는 이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계기로 PSM 대상 물질이 21종이 있는데 이게 이제 51종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사업장에서 수리 작업을 할 때 위험 경보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위험 경보제요. 네. 위험 경보제는 어떤 건데요? 주로 이제 사고가 정상적인 운전보다는 수리 작업, 정비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작업을 하거나 공장을 수도하거나 다시 스타트할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런 작업이 있으면 이거를 사전에 고용노동부 또 전문 기관에 작업에 대한 안전사항 같은 것들을 컨설팅을 받고 그래서 안전 대책을 충분히 수립을 한 다음에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보제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시기에는 네. 충분히 강화돼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더 강화되거나 뭐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지금은 이제 그런 사고를 계기로 여러 가지 이제 기용 경보제도 도입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장에서 뭐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하는 것도 의무화가 되고 또 화학물질 관리법 같은 것도 새롭게 제정이 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안전과 관련된 이제 경각심도 고치가 되고 제도도 엄격하게 준수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 또 강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네. 지금 있는 제도를 잘 운영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명장님께서도 하실 일이 조금 네. 덜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게 규제가 좀 잘 자리를 잡으면? 예,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래도 항상 그 경각심을 놓치실 수는 없을 것 예,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아까 전문성이 중요하다. 네. PSM 업무를 잘하려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뭐 당연히 법적인 지식 같은 건 필요할 것 같고. 네. 근데 어떤 공부를 하셔서 어떤 전문 지식을 습득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PSM이 다양한 분야를 다룹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취급하는 물질도 많고 한데 그러한 물질의 그 물리화학적인 성질과 취급하는 설비의 전기 기계적인 동작 원리, 동작 순서 이런 것들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이나 아니면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 어떤 피해 저감을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이러한 업무를 하면서 위험물 관리와 취급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고압가스 취급과 관리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화재 폭발 예방을 위한
방폭 설비 및 설계 및 관리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을 주로 가지고 있고요. 예,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으로는 유연물 기능장, 그다음에 유연물 기능장. 예, 고압가스 기능장, 네. 예, 그다음에 기계안전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아, 정말 대단하시고 그런 위험한 것들을 이렇게 또 그 맨 앞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시고 계시다니까 네네. 존경심마저 드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네. 안전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기는 왠지 자원자가 많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내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책임지기 요즘 좀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이런 근무로부터는 좀 이렇게 꺼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근데 혹시 명장님께서는 이 안전 방제 그룹으로 네. 원래 그렇게 출발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제 다른 데 계시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인연이 닿으신 거예요? 저는 입사하고 3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생산과 관련된 교대 근무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20년 정도는 현장에서 전기 정비 업무, 그러니까 설비를 수리하는 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과 관련된 업무도 3년을 했고요. 그다음에 10년 정도 지금까지 계속 안전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안전 관련된 부서를 약간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현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기술이 아직까지도 안전하면서 아주 편안한 기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불편함을 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작업자들이 안전보호구 착용이나 현장에 일하시는 모습이 지금 예. 사진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 그렇네요. 저렇게 헬멧도 꼭 착용하시고 아, 예, 그렇죠. 안전보호구도 꼭 착용을 해야 되고. 지금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시네요. 그러신가요? 이렇게 보니까. 예. 이제 더운 여름날 저렇게 안전보호구를 다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 현장 작업자들이 좀 많이 힘듭니다. 예. 생각 못했어요. 긴 팔에, 긴 예, 소매, 그렇죠. 헬멧에 예. 저렇게 무겁게. 예. 네. 안전보호 무게도 좀 상당하고 행동에 제약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꺼리는데 네. 안전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자꾸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현장 직원분들이 좀 싫어하죠. 잔소리. 예, 맞습니다. 잔소리 네. 같이 이제 하고 뭐 이제 지적을 하고 이제 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하고의 오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보면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기피하기도 하고 네. 저도 현장에서 한 2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그런 거를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좀 그 현장에 좀 더 남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네. 가치 있는 업무를 하고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안전 방제 그룹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또 이렇게 안전 명장이 되고 보니 많은 네. 후배들이 안전 부서에 요즘에는 많이 지원을 하고 그래요? 선호하는 반갑네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게 할 일이고요. 그거는 아마 명장님을 보고 이제 바라볼 곳이 있으니까 역할 모델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닐까라는 회사에서도 생각이 아마 그런 거를 바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포항도 네. 많이 더웠죠. 예, 많이 더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이 더운데 예. 저렇게 다 완전히 이제 장구와 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뭐 조금 그 덜한 거고 진짜 뜨겁고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안전보호를 착용하시기 때문에 고청이 큽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지금까지 네.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았던 그런 사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PSM 업무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저희 회사가 2020년도에 철강업종 최초로 이제 PSM P등급을 달성을 했는데 네.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런 성과를 이루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최고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가장 보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환경을 좀 바꾸고 네.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저희도 좀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제 명장님께서는 제철업 업종에 맞는 운영 체계 수립 그리고 부서 단위 평가 그룹 세분화를 통해서 이 PSM 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셨다 이렇게 네. 들었는데 네. 이것도 좀 쉽게 설명해서 풀어주시겠어요? 네, PSM 제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업종에 좀 특화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제화되어 있는데 철강 업종, 제조 업종, 뭐 반도체 등 서로 업종이 다르지만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업무의 그 회사의 규모라든가 인적 구성 이런 거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제 동일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네. 각 사업장에서는 법도 만족하면서 해당 사업장에 가장 최적화된 운영 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스코의 규모, 인력, 조직 또는 우리 회사의 안전 문화에 가장 적합한 운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PSM 지도사 제도 이것도 도입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네. 또 핵심 노하우를 정리한 매뉴얼도 손수 만드셨다고 하시는데 예, 예. 이런 걸 보면 좀 어떤 그런 내가 이제까지 없었던 길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네. 노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맞게 읽었나요? 예. PSM 제도는 4년에 한 번씩 고용노동부에서 정기적으로 그 PSM을 이행하는 수준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한 등급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네. 현장에 있는 부서장들께서 해당 부서에 최적화된 부서 맞춤형 안전 활동을 하고 또 부서끼리 또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전 수준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오신 일들 업적 네. 위주로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이렇게 해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건 뭐 안 봐도 저희가 짐작이 네, 가능할 네, 것 같은데 네.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또는 지금 겪고 계신 그런 장애물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안전하면 그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현장 위주로 열심히 현장을 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정안전 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현장에 어떤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기술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종래에는 안전을 관리라고만 생각을 하고 기술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적합한 사람을 선정을 하고 그 사람을 전문가로 양성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커리어 관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안전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장 내 그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하는 데가 가장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어요? 글쎄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게 노하우인가요? 그게 이제 명장님의? 노하우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장에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최적화된 운영 체계를 도입하는 게 노하우라고 하면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아무래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다 네. 보니까 지원도 적절하게 잘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니까 이제 화재와 폭발 사고 예방에 기여하셨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포스코라고 하면 화재 폭발 사고가 가장 우려스러운 맞습니다. 사고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예방에 있어서 네.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네. 취약점을 찾아내셨고 그걸 또 어떻게 개선해서 예방하셨는지 궁금해요. 아까 이제 위험경보제를 물어보셨는데요. 그거와 같이 화재 폭발과 관련된 게 큰 사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적인 운전 단계보다는 공장을 정지하거나 다시 스타트하거나 그다음에 정지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설비들이 설치부터 운영 단계까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회사 내 이제 투자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현장 진단, 그다음 교육 같은 것들을 수시로 제가 실행을 했습니다. 네.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보면은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 속보를 이제 네. 어떤 중대재해 알림으로 매일 네.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여러 건 그런 이제 속보들이 올라와요. 그걸 네.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말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네.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분들이 한 해에 800명이 넘는다고 하고 네. 거기다가 이제 목숨을 건졌어도 석 달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그런 사고 부상자는 5만 명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죽거나 또는 다치는 이유가 네. 명장께서는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물론 뭐 개인의 부주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또 어떤 구조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모든 그 사고의 원인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가장 첫 번째는 네. 작업자 본인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아니면 해당 작업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하지 못한 안전
대한 지식 수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발생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못지않게 그런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환경적인 요인 또는 그 회사 내에서 어떤 그런 제도적이나 조직의 문화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의 기술, 그다음에 시스템, 문화 순으로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안전 기술 시스템이요. 예, 안전 기술 시스템 문화. 시스템 그런데 문화.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우리나라가 다른 안전 선진국보다는 전체적인 안전 문화의 성숙도가 좀 맞아요.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예. 그래서 명장님 같은 분이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렇게 네. 산재 사고가 아직 많은 우리나라 이런 어떤 일터의 현실이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어디서부터 첫 단추를 꿰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즘에는 작업 환경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변화된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 사항을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해서 법에 규정화해서 하는 이런 지시적인 방법, 이런 안전관리로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서 딱 정한 사항만 만족하게 되면 네. 어떤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근로자한테만 어떤 책임을 몰아가는 이런 것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사가 자율적으로 그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그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좀 안전 정책이 변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22년도에 정부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자기규율 예방 체제 확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아직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규제 중심. 예. 법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네.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던 영국이 1970년대에 로벤스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발간을 하고 로벤스 보고서요. 네, 그 보고서를 근간으로 하는 안전보건 정책을 도입을 해서 획기적으로 안전 수준이 높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우리나라도 복잡하고 규제 중심의 이런 안전관리에서 벗어나서 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사업장에 가장 최적화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법을 하지 않는 정도에서 하면은 굉장히 막 못 이겨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예, 하는 맞습니다. 정도에서 조금 예. 더 이렇게 자발적으로 좀 더 예, 적극적으로 그렇죠. 참여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네. 했는데요. 영국이라고 하면 사실 뭐 산업혁명 예, 이런 맞습니다. 발상지인데 그런 영국이 우리랑 비슷했다는 게 조금 네. 놀라운데 이 로벤스 보고서라는 게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보고서고 어떻게 해서 이게 계기가 돼서 그렇게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왔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로벤스 보고서도 저도 정확히는 잘 알지 못하지만 1970년대 영국에서도 많은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렇겠죠.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가지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법이 산재해 있고 또 그것을 주관하는 기관도 여러 개고 이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명문화된 규정 베이스의 어떤 안전관리 활동이 아니고 네. 말하면 사업장에서 자율안전관리 체제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과감하게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 정부 조직도 좀 슬림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나눠보고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저희가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네. 슬슬 대화를 좀 줄여야 하는데 명장님 항상 궁금했던 게 지금 이렇게 옷에 보면은 포스코 명장 그랜드 마스터라고 네. 써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인데 네. 나오신 김에 여쭤본다면 네. 항상 이렇게 주황 색깔로 옷을 많이 입으시고 실제로 뭐 소방 구급대원들도 많이 주황색을 입으시는데 네. 혹시 이 유니폼에 담긴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 쪽 작업복 이게 이제 청색 계열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뭐 작업 중간에 오염도라든가 내구성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가 됐을 거고. 네. 한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최신 근무복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최신이에요. 예, 예. 네. 거기에 담긴 이제 깊은 뜻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 먼 곳에 있는 작업자가
이 작업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멀리서 봐도 시인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네. 그래서 안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으로 네. 바뀐 것으로 알고 유니폼에도 있습니다. 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뜻이 담겨 네,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 네. 뭐 명장으로서 네.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근로자들 또 사업주를 네. 비롯해서 뭐 일반 시청자까지 모두에게 안전을 위해서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노사가 화합되지 않고서는 이 안전은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 노사, 사업주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아껴줄 때, 안전을 챙겨줄 때 회사도 성장하지만 직원도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각 사업장에서 진짜 안전해서 행복한 그런 일터를 노사가 합심해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포항에서 오시느라고 먼 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스코의 서정훈 그랜드 마스터 명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